아직도 병원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몰라야 병원이 돈을 벌거든요. 지금도 장수는 타고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가요?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부모님이 오래 사셨으니까 나도 당연히 건강하게 오래 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30년 동안 노화를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부모님이 90세까지 장수하셨다고 안심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형제 자매 중에 건강한 사람이 많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에요. 제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지난 30년간 노화와 장수의 비밀을 추적해온 박사입니다. 대학에서 노화학을 가르치고 전국의 실버타운과 건강센터를 다니며 어르신들의 생활 습관을 관찰해 왔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유전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은 고작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는 무엇이 결정할까요? 바로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부모님의 유전자보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루에 몇 시간을 움직이는지, 저녁에 무엇을 먹고 언제 자는지, 친구들과 얼마나 자주 대화하는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수명을 좌우합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확실히 느껴집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정정하게 걸어 다니시고 대화도 또렷하게 하십니다. 얼굴빛도 좋고 눈빛에 활기가 넘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같은 나이인데도 훨씬 빨리 늙으세요. 걸음걸이가 불안정하고 대화할 때 자주 말을 잊으십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처음엔 저도 유전적 차이가 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형제 자매끼리도 노화 속도가 완전히 다른 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유전보다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답은 간단합니다. 장수 체질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기준만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이 장수 체질에 가까운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건강 체크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내 모습을 미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단 2층을 올라갈 때 숨이 차시나요? 밤에 자주 깨시나요? 요즘 새로운 걸 배우고 계신가요? 단단한 음식을 씹기 힘드신가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짚고 일어나시나요? 이런 질문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수명과 직결되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시죠. 그런데 아닙니다. 같은 나이에도 이런 증상이 전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게 아니에요. 그냥 올바른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실 뿐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10년 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관찰한 결과를 오늘 다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5가지 기준 중에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현장에서 정말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실버타운도 다녀보고 지역 건강센터에서 상담도 하고 가정 방문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김영호 71세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95세까지 장수하셨어요. 그래서 본인도 당연히 오래 살 거라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건강검진도 별로 안 받으시고 운동도 특별히 안 하셨어요. 아버지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2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혔어요. 밤에는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기억력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건강이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유전이 좋다고 안심했던 게 오히려 독이 된 거예요. 반대로 박정자 70세 어르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분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본인도 오래 못 살 거라고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냥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대단한 걸 하신 게 아닙니다. 정말 작은 것들이었어요. 매일 아침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을 5번씩 하셨습니다. 낮잠을 자더라도 20분을 넘기지 않으셨어요. 저녁은 7시 이전에 드시고 늦은 밤에는 절대 안 드셨습니다. 계단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오르셨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빛이 밝아지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졌어요. 밤에 푹 자고 일어나니까 낮에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혼자서 시장도 보고 여행도 다니십니다. 같은 또래 분들보다 훨씬 젊어 보이세요.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유전자가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의 차이였어요. 김영호 어르신은 좋은 유전자를 믿고 아무것도 안 하셨고, 박정자 어르신은 나쁜 유전자를 극복하려고 매일 작은 실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화 속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5가지 기준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유전이 나쁘다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유전이 좋다고 안심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장수 체질을 판별하는 구체적인 5가지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면 수명도 짧아집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체 근력은 곧 수명과 직결됩니다. 넘어짐은 노년기에 급속한 쇠약을 불러오는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한번 넘어지면 골절이 생기고 골절 때문에 누워 지내면 근육이 빠지고 그러면 다시 일어서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일본 노인 건강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15분 하체 근력 운동만으로 평균 수명이 7년 늘어난다고 보고했어요. 겨우 15분입니다. 드라마 한 편 보는 시간보다 짧아요. 그런데 이 작은 시간이 7년의 수명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만난 박순자 73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의자에서 5번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번 일어날 때마다 손으로 의자를 짚어야 했고 5번을 하려면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했어요. 그런데 매일 꾸준히 훈련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의자 스쿼트 10번, 점심 먹고 한 발 서기 30초씩, 저녁에 발목 돌리기 20회씩 하셨어요.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의자에서 손 안 짚고 일어날 수 있게 됐고 계단 오르기도 거뜬해졌어요. 1년이 지난 지금은 등산까지 다니십니다. 이분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매일 조금씩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의자 스쿼트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한 발 서기는 벽을 잡고 한쪽 발로 30초씩 서 있는 거예요. 발목 돌리기는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훈련을 매일 10분씩만 하세요. 단, 균형 훈련할 때는 반드시 벽이나 의자 옆에서 안전하게 하셔야 합니다. 넘어지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은 의자에서 5번 일어나기 몇 초 만에 가능하신가요?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손 안 짚고 일어날 수 있으면 아직 괜찮은 겁니다. 손을 짚어야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시작하셔야 해요. 계단 2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시나요? 그렇다면 심장과 폐의 회복력이 약해진 신호입니다. 심폐 기능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해요. 숨이 쉽게 차오른다는 건 심장이 온몸에 피를 제대로 못 보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한국 노인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 심폐 기능이 좋은 노인은 감염병 회복 속도가 2배 빠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감기 한 번 걸려도 회복이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의 차이가 바로 심폐 기능입니다.
장성호 72세님은 계단 오르기 후에 숨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헐떡거리셔야 했어요. 대화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인터벌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빠르게 3분 걷고 천천히 2분 걷고 다시 빠르게 3분 걷는 식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엔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고 6개월 후엔 숨이 금방 가라앉았습니다. 지금은 등산도 가능해졌어요. 같이 등산 가는 친구들이 놀랄 정도로 체력이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계단 2층 오르기 테스트부터 해보세요. 올라간 뒤에 1분 안에 숨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괜찮은 겁니다. 인터벌 걷기는 집 앞 공원에서도 할 수 있어요. 풍선 불기, 노래 부르기도 좋은 훈련입니다. 과격한 운동보다 매일 짧게 반복하는 게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혹시 계단 2층만 올라가도 대화가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심폐기능 훈련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밤에 자주 깨시나요? 깊은 잠을 못 주무시나요? 수면의 질은 면역력과 호르몬 균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잠을 못 자면 낮에 피곤하고 피곤하니까 활동을 안 하게 되고 활동을 안 하니까 밤에 또 잠이 안 오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서울대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시간 숙면을 취한 노인의 기억력 점수가 불면증이 있는 그룹보다 25% 높았다고 해요. 잠이 부족하면 뇌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겁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감정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김정순 69세님은 밤마다 자주 깼습니다. 한두 시간마다 깨서 화장실 가고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 걸렸어요. 낮에는 졸음이 심해서 소파에서 2~3시간씩 주무셨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또 잠이 안 오는 거죠. 저는 이분께 몇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를 끊으세요. 낮잠은 20분만 자세요. 저녁 식사는 6시 반 전에 드세요. 자기 전에 휴대폰이나 TV를 끄세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처음 일주일은 힘들어 하셨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2주가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한번 자면 4시간은 푹 주무셨습니다. 한 달 후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셨고 낮에도 졸음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밤 10시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십니다.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푹 주무시는 거죠. 수면을 위해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을 목표로 하세요.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저녁 늦게 드시지 마시고 취침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끄세요. 특히 1시간 넘는 낮잠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낮잠을 1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여러분은 낮잠을 몇 분 정도 주무시나요? 1시간 넘게 주무신다면 줄이셔야 합니다. 뇌는 평생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요. 두뇌의 유연성은 치매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새로운 자극이 뇌세포 연결을 강화하거든요. 매일 똑같은 생활만 반복하면 뇌가 녹슬어요.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0세 이후에 새로운 학습을 시작한 사람은 치매 위험이 48% 줄었다고 합니다.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김성호 78세님은 은퇴 후에 기억력 저하를 겪으셨습니다.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고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약속을 깜빡하셨어요. 가족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70대 후반에 피아노를 처음 치신 겁니다. 처음엔 정말 서툴렀습니다. 악보를 읽는 것도 힘들고 손가락도 잘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매일 30분씩 연습하셨습니다.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간단한 동요를 칠 수 있게 됐고 6개월 후엔 좀 더 복잡한 곡도 연주하셨어요. 신기한 건 피아노 실력만 늘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울감도 줄었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1년 후에 기억력 검사를 해보니까 점수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학습이 뇌 전체를 활성화시킨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세요. 악기를 배워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낯선 길로 산책을 가보세요. 양손을 교차해서 쓰는 훈련을 해보세요. 사람들과 대화하고 모임에 참여하세요.
너무 어려운 걸 선택하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혹시 요즘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계신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씹는 힘이 약해지면 영양 흡수가 안 됩니다. 치아와 씹는 힘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해요. 제대로 씹지 못하면 단단한 음식을 피하게 되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게 되고 그러면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저작근이 약해지면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어요.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하거든요. 도쿄 노인 추적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씹는 힘이 유지된 그룹은 평균 수명이 6년 길었다고 해요. 치아 건강이 곧 수명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최미자 75세님은 몇 년 전부터 단단한 음식을 피하셨습니다. 이가 약해져서 아몬드나 사과 같은 건 먹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죽이나 부드러운 빵, 찌개 위주로 드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이분께 조금씩이라도 단단한 음식을 씹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호두 한 알, 아몬드 두세 알, 오징어채 조금씩이라도 씹어보세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매일 조금씩 씹으셨어요. 저작근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사과도 드실 수 있게 됐고 고기도 씹을 수 있게 됐어요. 근육량도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근육도 탄탄해져서 표정이 훨씬 생기 있어 보이셨어요.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식후 30분 뒤에 양치하세요. 혀도 깨끗하게 닦으세요. 하루에 한 줌 정도 단단한 음식을 드세요. 단, 치아 상태에 맞는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 딱딱한 걸 무리하게 씹으면 이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 식사에서 얼마나 꼭꼭 씹고 계신가요? 20번 이상 씹어보세요. 이 5가지 기준을 점검하면 스스로가 장수 체질에 가까운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체 근력, 심폐회복력, 수면의 질, 두뇌 유연성, 씹는 힘. 이 5가지가 모두 좋으면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라도 약하면 지금부터라도 개선해야 합니다. 이제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생활 습관을 안 들으시면 이번 영상은 안 들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집중해 주세요. 아침 햇빛을 받는 게 왜 중요할까요? 햇빛은 우리 몸의 시계를 맞춰줍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강화해줘요.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밤에 잠이 잘 오고 낮에는 활기가 넘칩니다.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15분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오래 쬐면 피부에 안 좋으니까 적당히 하셔야 합니다. 아침 산책 겸 햇빛 쬐기를 추천드립니다.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오늘 아침 햇빛을 몇 분이나 받으셨나요? 창문 너머로 받는 건 효과가 적습니다. 밖에 나가서 직접 받으셔야 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계단 한 층만 올라도 하체 근육이 강화됩니다. 매일 조금씩 오르다 보면 다리 힘이 붙어요. 무릎 통증이 심한 분은 무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만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 한 번이라도 계단을 이용하세요. 2층만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안전하게 오르세요. 손잡이를 꼭 잡고 오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몇 층을 걸어서 올라가셨나요? 아직 한 번도 안 오르셨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대화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말을 하고 듣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움직여요. 혼자 TV만 보는 것보다 사람과 대화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소극적으로 듣기만 하지 말고 주고받는 대화를 하세요. 하루 10분 이상 가족이나 친구와 전화하세요. 요즘은 영상통화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얼굴 보며 이야기하면 더 좋습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추천드려요. 오늘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혼자만 지내고 계시다면 지금 전화 한 통화 해보세요. 단백질을 충분히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요.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적당한 양이 중요합니다. 두부,
달걀, 생선 같은 단백질 음식을 한 끼에 꼭 포함하세요. 고기를 드실 수 있으면 고기도 좋고 콩이나 두유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달걀 하나,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두부 반 모 정도면 적당해요. 오늘 드신 식사에 단백질은 얼마나 들어 있었나요? 생각해 보세요. 부족했다면 내일부터라도 챙겨 드세요.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지키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일정한 수면 리듬이 뇌와 호르몬을 안정시켜요. 주말이라고 늦게 자면 리듬이 깨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밤 11시 이전에 취침하고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는 게 가장 좋아요. 낮잠도 일정한 시간에 자세요.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가 적당합니다. 20분만 자고 일어나세요. 알람을 맞춰 놓는 게 좋습니다. 요즘 취침 시간이 일정하신가요? 매일 들쑥날쑥하다면 오늘부터라도 정해보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물을 안 마시게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요.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이렇게 나눠서 마시세요. 화장실이 자주 마려워서 물을 안 마신다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을 마셔야 몸이 제대로 작동해요. 오늘 물을 몇 잔이나 드셨나요? 지금 한 잔 마셔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을 매일 이어가면 노화 속도는 확연히 늦춰집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니에요. 그냥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겁니다. 아침 햇빛 쬐기, 계단 오르기, 대화하기, 단백질 챙기기, 규칙적인 수면, 물 마시기. 이 6가지만 잘 지켜도 10년은 젊게 살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수 체질을 판별하는 5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체 근력, 심폐회복력, 수면의 질, 두뇌 유연성, 씹는 힘.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오래 사셨다고 안심하는 것, 이건 큰 오해였습니다. 유전은 겨우 20%일 뿐이에요. 나머지 80%는 생활 습관이 차지합니다. 형제 자매가 건강하다고 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잘못된 관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체 근력이 떨어지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골절이 생기고 골절 때문에 누워 지내면 근육이 더 빠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숨이 자주 차오르고 밤에는 자주 깹니다. 낮에는 졸음 때문에 소파에 누워 지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활동량이 더 줄어듭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깜빡하고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치아가 약해지면 단단한 음식을 피하게 되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다 보면 씹는 힘이 더 약해집니다. 영양 흡수가 안 되고 근육량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건강을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반대로 올바른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을 하면 다리 힘이 붙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등산도 갈 수 있게 됩니다. 인터벌 걷기를 하면 심폐 기능이 좋아집니다. 숨이 금방 가라앉고 대화하기도 편해집니다. 감염병에 걸려도 회복이 빠릅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면 밤에 푹 잡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낮에는 활기가 넘칩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감정 조절도 잘 됩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치매 위험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요. 우울감도 사라지고 표정도 밝아집니다. 단단한 음식을 조금씩 씹으면 저작근이 회복됩니다. 영양 흡수가 잘 되고 근육량이 늘고 얼굴 근육도 탄탄해집니다. 표정이 생기 있어 보이고 말할 때도 또렷해집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을 90세,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의자에서 5번 일어나기 테스트를 해보세요. 손 안 짚고 일어날 수 있나요? 몇 초 만에 가능한가요? 이 테스트 결과가 앞으로의 건강 점수를 보여줄 겁니다. 손을 짚어야 일어날 수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시작하셔야 해요. 매일 아침 의자 스쿼트 10번, 한 발 서기 30초씩
발목 돌리기 20회씩 하세요. 이것만 해도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손 안 짚고 일어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더 강화하세요. 계단 오르기를 추가하고 인터벌 걷기를 시작하세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면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세요. 방심하지 마시고 꾸준히 운동하세요. 기억하세요. 유전이 아니라 습관이 수명을 결정합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반대로 부모님이 오래 사셨다고 안심하지도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매일 아침 햇빛을 쬐고 계단을 오르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단백질을 챙기고 규칙적으로 자고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새로운 걸 배우고 단단한 음식을 씹고 낮잠은 20분만 자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10년 후에 여러분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를 더 젊게 만드는 식습관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뇌를 늙게 만들고 어떤 음식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꼭 시청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기준 중에 여러분은 몇 가지나 자신에게 해당되셨나요? 의자에서 일어나기 테스트는 해보셨나요? 결과가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